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광주에서는 하루 평균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추가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염주체육관 잔디밭입니다. 늦은 심야 시간이지만 시민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추석 연휴인 지난 19일 밤 지인 2명과 함께 매점에서 구입한 맥주를 마신 20대 남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곳에서 100명 이상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염주체육관 잔디밭을 다녀온 시민들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염주체육관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 감염과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에만 광주에서 17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하루 평균 35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한 꼴입니다. 여기에 시청 선별진료소에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이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음 주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내국인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휴 마지막인 22일 확진자 36명 가운데 외국인은 7명에 그쳤고 23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도 확진자 37명 가운데 외국인은 11명에 불과했습니다. 외국인보다 이동량이 많은 내국인들의 확진이 늘고 있고 추석 연휴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했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시민들은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길었던 연휴에 이동량이 많았던 터라 전남 곳곳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은 타 지역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확인돼 당분간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집에 돌아가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선별검사소 9곳 가운데 가장 많은 4곳이 설치된 전남. 지난 5일간의 연휴 동안 휴게소를 포함한 도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만 3만 3천여 건의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한평 친가를 찾은 일가족 등 대부분 타 지역 거주자들로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을 이유로 전남을 찾았다 선제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네 분이 내려오시면서 검사를 하고 한평을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명이 확진이 돼가지고 바로 가시라겠어요. 어디 들리지 말고. 연휴 동안 전남에서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모두 63명, 하루 평균 12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60%인 38명이 타 지역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친척과 만난 목포의 초등학생과 명절을 맞아 목포의 할머니 댁을 찾은 서울 고등학생이 확진되는 등 특히 가족 모임으로 인한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일단 외지에서 오신 가족이라든지 또 이제 자녀들이라든지 만나신 분들은 빨리 검사를 좀 하셔야 된다. 증상 유무 관계없이. 전라남도는 명절 이동량이 많았던 만큼 당분간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휴게소 등 임시 선별검사소를 9월 이후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에서 9만여 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이후 17일 동안 전체 지급 대상자 124만여 명 가운데 92.8%에 해당하는 116만여 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반면 9만 1천여 명은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부터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민주당 대권 경쟁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경선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장동 개발 등을 두고 이재명과 이낙연 두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과 신경전이 연일 계속된 가운데 다른 경선 후보들도 막바지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신경전은 명절 연휴에도 계속됐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해명한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후보를 향해 음해적 정치 공세에 편승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의혹을 내부 싸움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과 당원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지사가 공영개발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했던 사람들을 수박 기득권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호남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이 지사 측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호남의 동정을 끌어내기 위한 무리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말 치러지는 호남권 순회 경선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본선 직행을, 이낙연 후보에게는 결선 투표를 사실상 결정짓는 자리인 만큼 양측은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며 지지 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또 다른 경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 여수와 순천을 돌며 당원과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능한 진보를 강조하며 미래산업 육성 등의 호남 공약을 내건 박 의원은 주요 경선 주자들 간의 공방으로 인해 원팀 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설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경선 끝나고 나면 원팀 될 수 있도록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진행된 광주 전남 지역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율은 40.29%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내일까지는 ARS 투표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광주시 교육청에 소규모 병설 유치원 통폐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최근 광주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병설 유치원 통폐합은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부적응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 등을 초래한다며 이를 멈추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내 92개 공립병설유치원을 36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광주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1.9% 증가했지만 교통사고는 11건이 줄고 이로 인한 사상자도 50명 감소했습니다. 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올해 1건이 발생해 지난해 8건보다 7건 줄었습니다. 우리 들꽃 중에는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딴 야생화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감상해 보시죠. 김양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암의 한 야산, 등산로 주위에 작고 앙증맞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꼭두선입과에 여러 해살이 풀인 영암풀입니다. 지난 2016년 영암에서 처음 발견돼 영암풀이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미기록종이어서 그게 영암풀이라는 이름을 다시 받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6월과 9월 사이에 잎 겨드랑이에서 아주 작은 꽃을 피우는 야생화 영암풀. 흰색이나 연한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흰색 또는 연한 보라색 꽃이 피는데 다른 식물체에 비해서 하얀 털이 빽빽이 나는 것이 다릅니다. 영암풀은 자생지가 매우 협소하고 개체수가 적어 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삼과의 자생식물인 성주풀, 남부지방의 습지에 드물게 자라는 희귀식물입니다. 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에서 처음 발견돼 성주풀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인근에서는 넉 달 전 솔붓꽃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무덤가나 풀밭에 드물게 자라는 야생화입니다. 독특한 이름만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양 금융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고령층과 중장년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시니어 금융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에 대한 공동 홍보와 마케팅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본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공립예술중학교인 광주예술중학교가 내년 개교를 앞두고 신입생 입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광주예술고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술중학교 입학 설명회가 열립니다. 광주예술고 이설과 함께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광주예술중학교는 면접과 실기 등의 전형을 거쳐 음악 20명, 미술 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캐스퍼 구매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 오전 집무실에서 현대차 경영 SUV 캐스퍼 한 대를 구매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캐스퍼는 문재인 대통령도 온라인을 통해 예약했고 사전 예약 첫날에만 18,000대가 예약돼 연내 생산 목표인 12,000대를 초과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당 3원 올리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연료비 가격 급등을 고려해 킬로와트에 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료와 전력량,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 등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며 1킬로와트당 3원 내리는 한편 분기별 요금을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전기료는 월 평균 350킬로와트를 사용할 경우 매달 최대 1,050원 늘어납니다.